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가속기 칩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년에 실증에 나설 계획인데 미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슈퍼컴퓨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까지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동맹 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앞으로 더 많은 대학에서 휴학계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계약이 일시 보류 조치됐습니다. 정부는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인한 표준 절차일 뿐이라며 내년 본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최고 시속 35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를 공개하고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폭주를 막기 위해 EU는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보름이나 늦었는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단풍입니다. 설악산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역시 지각 단풍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푸른 나무 사이로 울긋불긋 화사한 옷을 갈아입은 단풍나무가 눈에 띕니다. 지난 29일 기상청에서 촬영한 제주도 한라산의 첫 단풍 사진인데요. 촬영 당시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흐린 날씨였고 기온은 영상 12도 정도로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1991년 관측 이래 33년 만에 가장 늦게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9일, 예년보다는 15일 늦은 기록입니다. 올해는 늦더위로 전국 대부분에서 단풍이 늦게 시작됐는데요. 제주도는 올가을 폭염과 열대야 등 역대급 더위 기록을 남겼는데 단풍 역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을 세웠네요. 올해 한라산의 단풍은 1991년 관측 이래 가장 늦게 시작이 됐고요. 보통 한라산의 단풍은 10월 16일쯤 첫 단풍이 시작돼 10월 말에 절정에 달하지만 올해는 절정 시기에 첫 단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첫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도 산의 80%가량이 단풍으로 물들며 뒤늦은 단풍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산을 비롯한 내륙에서도 첫 단풍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늦더위와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로 단풍이 예전처럼 고운 색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월동 기상관측소에 있는 단풍나무 관측 표준목이 20% 이상 물들어야 공식 첫 단풍으로 보는데 10월 말인 지금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단풍 전선, 기후 위기가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라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무 재배 면적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을 배추 재배 면적도 5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 배추와 무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무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9.4% 줄어든 5,003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7월에서 9월 파종기 기상 악화 등으로 재배 면적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무가 지난해보다 21.8% 줄어든 4,174헥타르, 총각무는 4.7% 감소한 829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2,99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배추 정식기인 7월에서 9월 기상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매우 강하게 발달한 태풍 콩레이는 오늘 타이완을 통과하며 점차 약해지겠고 이후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바람이 불겠고 남해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태풍 콩레이의 타이완 상륙이 임박했으며 밤사이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 수준은 아니지만 중심 기압 최고 920 헥토파스칼, 중심 풍속 시속 184km 이상으로 매우 강한 수준까지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태풍 콩레이는 타이완을 통과하며 매우 강한 강도에서 중간 강도로 약해지겠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해상에서 점차 온대 저기압으로 더 약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제주도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고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스페인을 덮친 30여 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최소 95명이 사망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들도 상당수여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전체가 황토빛 흙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도로엔 뿌리채 뽑힌 나무와 부서진 차량들이 엉켜있고 무너진 건물잔해 사이로 밤새 갇혀있던 사람들이 구조돼 나옵니다. 30여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덮친 스페인 남동부 지역. 발렌시아 일부 지역엔 8시간 동안 1년치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Casi con 2 metros de agua. Estaba sentado en una estantería, la última que haya, porque la gasolinera ya no existe. Fatal, fatal. Luego había un hombre ahí agarrado a una reja que se iba cayendo y llamando a la gente y socorro y no podían hasta que no vinieron los helicópteros y se lo llevaron. 역대급 폭우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고 특히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도 상당수여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로 철도와 고속도로, 하늘길이 막혔고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발렌시아시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이웃 국가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Vosotros, nuestra prioridad absoluta es ayudaros.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estamos trabajando de forma coordinada para hacer lo posible y vamos a poner todos los medios necesarios hoy, mañana y el tiempo que haga falta.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스페인 남동부를 가로지르는 한랭 전선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강원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반경 10km 안에 가금 농장 200여 곳이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진입로가 통제된 채 방역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장에서 죽은 닭의 검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전염력이 높은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앞서 닭 50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농장주는 동해시에 신고했고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에 대해 선제적 매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살짝은 다 끝나고 다음 차례까지 저녁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경남 창녕 농장 확진 이후 5달 만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 5곳을 중심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국 모든 가금 농장과 작업장, 축산 차량에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방역지역은 농장 207곳에서 가금류 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의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키우던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사료 섭취가 줄어드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매몰 처분한 강원도 동해시 가금류 농장에 현장 대응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질병청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해외에서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이 옮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매몰 처분 뒤 10일 이내에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병청은 특히 해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는데도 확진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건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다른 의대들도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발을 맞췄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바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30여 개 의대에서도 조만간 승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게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달래고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던 교육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율 승인을 강조하던 전날과 달리 이번 조치가 휴학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 휴학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생들 진술로만 사실상 동맹 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대학을 신뢰한다며 제출된 휴학계와 학생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휴학을 승인한다 해도 내년에 돌아올 학생들과 신입생 교육을 어떻게 함께 할지가 고민입니다. 교육부는 6년 과정을 최대 1년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 역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짤지는 대학의 자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도 교육부도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간극을 줄이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정밀한 화학 분석은 물론 우주와 항공, 바이오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머리에 해당하는 가속기 칩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슈퍼컴퓨터의 국산화 가능성을 한층 앞당겼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 푸른색 등 다양한 빛을 내는 은하단.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한 새로운 우주의 모습입니다. 또 인간 유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약물 반응 분석, 맞춤 약물 제안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우주과학, 기후변화 예측 등 인간이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이나 데이터 분석에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연산을 빠르고 정밀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 가속기 칩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한 가속기 칩은 명암보다 조금 큰 크기로 초당 최대 8조 번 연산하는 8테라플롭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정으로 상용화된 기존 슈퍼컴퓨터용 가속기 칩보다 1초에 1조 번 더 연산이 가능한 건데 게임용 PC 가속기 칩 34개를 한 번에 돌리는 것과 같은 성능입니다. 또 소수점 아래 52번째 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과학 연산이나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노드당, 요 시스템당 16테라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속기를 개발을 했고 이런 칩의 개발을 통해서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현재 슈퍼컴퓨터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등 4개국뿐이며 그동안 인력과 환경이 부족해 자체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가속기 칩 개발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5번째로
슈퍼컴퓨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계산 노드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많은 서버들 외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슈퍼컴퓨터를 자체 개발하는 그런 반열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연구진은 11월 중순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팅 기술 전시회에서 개발한 가속기 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고성능 컴퓨팅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실증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든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경쟁사들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만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것은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일에서 90일 안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팀 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협상 중입니다. 국내 27,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1, 2호기 준공과 동시에 신한울 3, 4호기도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1, 2호기 종합준공과 3, 4호기 착공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는 수출형 원전인 차세대 한국형 원전이 적용된 7번째 원전입니다. 최신 반도체 생산 공장 하나를 운영하는데 1에서 1.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신한울 1, 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반도체 공장 2~3개를 돌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신한울 1, 2호기가 석탄 발전을 대체한다고 계산하면 해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1,790만 톤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울 3, 4호기가 본격 착공되면서 5년 동안 일감이 끊겨 고사 직전에 몰렸던 원전 산업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샤오미가 최고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으며 또 한 번 대륙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럽연합은 최고 45% 넘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모터레이싱의 성지로 꼽히는 독일 뉘르부르크링에 샤오미 전기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찍은 최고 속도는 시속 324km, 6분 46초 874의 기록으로 20.8km를 주파했습니다. 양산용 4도어 차량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这一圈下来他都不知道超了几百万美金了，可问题是到最后他都没看见小米的尾灯。 내년 3월 정식 출시되는 샤오미의 SU7 울트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설계 최고 시속은 350km,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능가합니다. 가격은 81만 4,900위안, 약 1억 5천만 원으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의 중국 판매가와 같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 10분 만에 3,600대 넘는 주문이 쏟아질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一下保时捷，我们是全面领先啊，好不好？ 지난 4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샤오미. 연간 생산 목표는 12만 대로 잡았습니다. 테슬라가 10만 대 생산에 12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서운 속도입니다. 아직은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2, 3년 뒤엔 해외 진출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돌격을 막기 위해 EU는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와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며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EU와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의체가 9차 회의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목표했던 논의 시한인 10월을 넘겨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8%와 5%, 음식 배달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9차 회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중개 수수료율 5% 상한과 함께 2에서 5% 차등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매출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에서 6.8%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5%로 낮추는 대신에 자사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입점업주가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을 설득했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배달기사들도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빠진 반쪽 협의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토부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도 배달 노동자는 25.6일을 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괴롭게 일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 여기 있는 그리고 쿠팡이츠 그들의 저가 운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비 등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또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최혜 대우 요구 등 현재의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구간에 한해 배달기사 위치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다음 주인 11월 4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목표 시한을 넘겨 100일이 넘는 협의에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자율협의 무용론과 함께 입법을 통한 규제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가속기 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칩이 상용화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를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자체 생산 기술력을 확보한 건데요. 슈퍼컴퓨터로 기후변화 예측부터 감염병 연구까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